선생님, 저 6개월 만에 카드빚 500만 원 다 갚았어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1,000원 한 장 넣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18분이 3개월 안에 돈 걱정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1,000원 한 장이 뭘 바꾼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월급날만 되면 잠깐 통장이 불었다가 카드값, 대출이자, 자동이체 나가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0원. 좀 모이려고 하면 꼭 갑자기 차 수리비가 나오고 병원비가 나오고 경조사가 생기고 나는 원래 돈복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집 안에 돈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만드는 법, 1,000원 한 장으로 시작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수 씨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카드빚 500만 원, 충동구매 습관, 저축은 제로.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집 동쪽 책장 서랍에 깨끗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겁니다. 첫 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카드값이 80만 원인데 이번엔 5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뭘 덜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지출이 줄었습니다. 둘째 달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달부터는 작은 부업 기회가 생겨서 월 50만 원씩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카드비 500만 원 완납. 1,000원이 뭘 바꿔요? 하시겠지만 그 1,000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한 장이 여러분 집안에 재물 저수지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1,000원 재물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 안 모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덜 벌었어. 내가 많이 썼어. 내가 운이 없었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당신 집에 물을 담을 저수지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물을 열심히 퍼와도 저수지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집 안에 돈이 머물 자리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집은 월급이 크진 않은데도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고 갑자기 좋은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뜻밖의 상여금, 생각지도 못한 재계약. 반대로 또 어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한데 빚은 줄지를 않고 사업과 직장운까지 꼬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머무르는 자리가 있는 집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집인지 그 차이가 오늘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돈의 자리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선생님,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왜 하필 1,000원이에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1,000원은 우리 지폐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가장 작은 것이 기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1,000원이라는 작은 기운이 돈의 첫 물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1,000원 지폐 한 장으로 집안의 재물 기운을 완전히 바꾸는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000원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나갔던 재물이 다시 돌아오며 새로운 수입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명당집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푸른색이 부르는 재물의 흐름. 여러분, 1,000원 지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색이 유독 푸르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에서 파란색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순환이고 순환은 곧 재물입니다. 물은 흐름, 흐름은 순환, 순환은 재물. 이 공식은 풍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파란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돈이 끊긴 집들의 공통점은 지갑 속이 엉망이거나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50대 여성분은 지갑에 1,000원 한 장을 늘 깨끗하게 보관해 두셨는데 그분은 이상하리만큼 돈이 막힐 때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1,000원의 푸른 기운이 돈의 흐름을 막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퇴계 이황의 지혜로운 재물운. 1,000원 지폐 앞면을 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냥 역사책에서 보던 학자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인물의 모습, 표정, 배치까지 모두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 가장 지혜로운 유학자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의 기운은 현명한 재물 관리, 즉 돈을 잘 쓰고, 잘 지키고, 잘 늘리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말하면 1,000원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닌 지혜의 부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30대 직장인 분이 늘 충동 구매를 하고 돈이 새고 저축을 못해서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1,000원 지폐를 종잣돈으로 보관하라고 했더니 몇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1,000원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난 뒤부터 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제가 충동 구매를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이황의 기운, 즉 지혜로운 재물 판단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써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000원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작은 단위가 재물운의 시작점. 여러분,
강은 처음부터 강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 드디어 큰 강이 된 거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은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 뭐 1,000원 가지고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작은 물길이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1,000원 한 장을 받을 때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1,000원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1,000원이 있어야 5,000원이 들어오고 5,000원이 있어야 10,000원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듯 돈도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점점 커지고 모이고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1,000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 1,000원이 집안 재물운의 뿌리다. 네 번째, 1,000원 뒷면에 돈 모이는 집 구조. 자, 이제 1,000원 지폐를 뒤집어 보세요. 작은 산수화 하나 보이시죠? 이게 그냥 예쁜 그림일까요? 천만에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이 퇴계 이화항 선생님이 말년에 머물렀던 개상서당 주변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어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 사이 가운데에 조용한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모이는 집 구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구조가 중요할까요? 앞에 흐르는 물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뒤에 있는 산은 들어온 돈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가운데 조용한 집은 돈이 머물고 쉬고 쌀이는 자리입니다. 1,000원 지폐 뒷면은 그야말로 이 돈의 명당 공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 물기를 보세요. 급하게 흐르지도 않고 고여있지도 않고 부드럽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급하면 돈이 빨리 들어와도 빨리 새는 집, 물이 너무 고이면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집. 물이 잔잔하게 흐르면 돈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집. 1,000원 지폐의 물길은 재물을 불러오되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지갑 속에 있는 1,000원 한 장 떠오르시나요? 그 한 장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재물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1,000원 지폐는 푸른색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고 퇴계 이황으로 지혜로운 재물 판단을 주고 가장 작은 단위로 재물운의 시작점이 되고 뒷면 산수화로 돈 모이는 집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1,000원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원 지폐는 그냥 1,000원이 아니다. 1,000원의 푸른색은 재물의 흐름을 만들고 퇴계 이황은 지혜로운 재물 판단을 상징하고 뒷면 개상정거도는 명당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못 보십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만 놓쳐도 오늘 영상 보신 의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더 강력한 풍수 비법들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00원으로 재물운을 여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1,000원 지폐 준비. 둘째, 봉투와 소품 준비. 셋째, 올바른 방법으로 봉인. 이 세 단계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1,000원 신권 준비하기. 우리가 앞으로 다룰 1,000원 지폐는 그냥 편의점 거스름돈이 아닙니다. 지갑 속 구겨진 돈도 아니고 물에 젖은 지폐도 아닙니다. 풍수에서 처음 들어오는 돈은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준비할 때도 풍수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신권, 새 지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 신권 구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신권 구하는 3가지 방법. 방법 하나, 명절 전 은행 방문. 설날 추석 전에는 각 은행에서 신권 교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엔 기계가 아니라 직접 지폐를 선별해서 제공해요. 설 전 5영업일, 추석 전 5영업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받은 지폐는 대부분 빳빳한 신권급입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곳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입니다. 여긴 신권 보유량이 훨씬 많아요. 방법 2, 평상시 은행 창구 방문. 명절이 아닐 때도 은행 창구에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1,000원 지폐 중에 가장 깨끗한 걸로 몇 장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직원분들이 20장에서 30장 중에 가장 깨끗한 지폐를 골라줍니다. 실제로 제 시청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정말 깨끗한 1,000원을 얻고 그 이후 3달 동안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들어왔어요. 방법 3, ATM 이용. 월요일 오전 신규 지폐 많이 채워짐. 금요일 마감 직전 교체 전 깨끗한 지폐 많음. ATM이라도 운 좋게 신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봉투와 소품 준비. 준비물을 세팅하세요. 1,000원 신권 1장에서 2장.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구겨진 1,000원은 이미 기운이 손상된 돈이에요. 흰 봉투. 왜 흰색일까요? 흰색은 풍수에서 기운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색입니다. 즉, 재물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검정 펜. 검정은 돈의 뿌리를 단단하게 묶는 색입니다. 붉은색 스티커. 빨간색은 기운을 봉인하고 강화하는 색입니다. 마치 재물의 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사항 50원 동전 20개. 1,000원 1,000원 더하기 50원 20개는 2,000원. 풍수에서는 이것을 쌍천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이 배가 된다. 작은 돈이 2배로 늘어난다는 상징 때문에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3단계, 봉투에 넣는 순서. 올바른 순서로 봉인하세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킬수록 기운이 더 또렷하게 잡힙니다. 하나, 1,000원 지폐의 뒷면 그림 계상정거도가 봉투 주소면 바깥면을 향하게 넣기. 명당의 기운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향입니다. 둘, 1,000원을 넣은 뒤 붉은 스티커에 금전운 혹은 재물운 글씨를 천천히 또박또박 쓰기. 글씨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립니다. 셋, 붉은 스티커로 봉투를 봉인. 오늘부터 2,000원은 쓰이지 않는 재물 씨앗이라는 선언입니다. 네, 50원 동전을 사용할 경우 1,000원 아래나 옆에 넣기. 기운이 순서대로 흐르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 봉투가 바로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이 머무는 작은 저장고, 즉 작은 명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풍수는 행동하는 순간 작동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이 10배, 100배 효과가 큽니다. 1,000원 한 장 준비하고 봉투에 정성껏 넣고 조용한 곳에 모시는 이 행동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정체 상태에서 흐름 상태로 바꾸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1,000원 봉투, 이걸 어디에 두느냐가 재물운이 실제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봉투 하나로 끝나느냐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풍수에서 위치는 단순한 방향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머무르는 자리, 돈이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돈이 새지 않고 쌓이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수백 명에게 써먹었던 자리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3곳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리, 안방. 안방은 풍수에서 집주인의 기운, 부부의 운, 개인 재물운의 뿌리를 좌우합니다. 1,000원을 두는 자리 중 가장 빠른 효과가 나는 위치가 바로 안방입니다. 왜 안방이 가장 강력할까요? 안방은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기운과 1,000원의 재물 기운이 계속 교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둔 1,000원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옷장 안쪽 깊은 칸, 붙박이장 상단 서랍, 침대 머리맡 서랍, 화장대 맨 안쪽 칸. 중요한 건 깊숙한 곳, 조용한 곳입니다. 자주 열고 닫는 서랍보다는 한 번 넣으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좋아요. 어느 50대 부부는 안방 붙박이장 안쪽에 1,000원을 넣고 침대 방향을 살짝 바꾼 뒤 6년 만에 남편 사업이 반등했습니다. 풍수에서 안방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특히 가족 재물운의 중심축입니다. 두 번째 자리, 집안 동쪽. 동쪽은 하루가 시작되는 방향,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오행중 목에 속하며 성장, 번영, 확장, 기회 시작을 의미합니다. 돈의 기운도 똑같아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려면 새벽처럼 밝아지는 방향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동쪽 벽면 서랍, 동쪽 벽 가까운 장식장, 책장 동쪽 코너, 동쪽 창가 근처, 단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특히 책장은 좋은 에너지가 많아요. 지식의 기운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 1,000원을 책 사이에 넣어두면 돈과 지혜가 함께 자란다는 의미가 됩니다. 40대 여성분 한 분은 집 동쪽 책장 서랍에 1,000원 봉투를 넣고 난 뒤 정말 이상하게 동생에게 빌려줬던 돈이 갑자기 돌려받아지고 3년 동안 연락 없던 곳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동쪽이 이렇게 강력한 자리인지 몰랐어요. 세 번째 자리, 현관 왼쪽. 현관은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돈도 사람도 기회도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향마다 역할이 달라요. 현관 왼쪽은 재물운, 현관 오른쪽은 출세운, 현관 정면은 행운이 나가는 자리라 절대 금지입니다. 현관 왼쪽에 1,000원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현관 신발장 왼쪽 서랍, 왼쪽 벽면 작은 수납함, 열쇠 보관함 안쪽 깊은 곳, 작은 상자에 넣어 좌측 하단 배치. 현관은 기운이 강하게 드나드는 곳이라 봉투가 깊숙이 보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있어야 합니다. 취준생이던 한 20대 남학생이 현관 왼쪽 신발장에 1,000원을 두니 이후 면접 연락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희한하게 그전엔 연락이 0이었는데 갑자기 세 군데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기회도 재물도 들어오는 방향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자리 중에서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딱 한 곳을 정하세요. 욕심내서 여기저기 다 두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됩니다. 하나의 자리에 집중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자리는 최소 석 달,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주 옮기면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만약 고민되신다면 이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1순위 안방, 가장 강력하고 빠른 효과. 2순위 동쪽, 기본 명당, 안정적. 3순위 현관 왼쪽,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 여러분, 이 세 자리를 들으면서 우리 집에도 이런 자리 있다 하고 떠오르는 곳 있으시죠? 그 자리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의 작은 명당이 됩니다.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 집의 재물운이 흐르는 기운에서 머무르는 기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00원 지폐의 기운과 집안 황금 자리 세 곳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셔도 충분히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1,000원의 기운을 2배, 3배로 증폭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상담할 때도 선생님, 효과가 진짜 빠르다. 이걸 하고 나서 집안일이 술술 풀렸다 하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는 비법이에요. 바로 도자기를 활용한 재물운 증폭법입니다. 왜 하필 도자기일까요?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는 그 중에서도 오행, 목, 화, 토, 금, 수가 가장 균형 있게 담긴 물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토, 물로 형태를 잡고, 이게 수, 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이게 목, 불로 구워지고, 이게 화, 완성된 후 단단한 형태 이게 금. 도자기 한 개가 오행을 전부 충족시키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기운을 담아 저장하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돈의 기운도 예외가 아니에요. 도자기 속에 재물 씨앗을 넣으면 그 기운이 안정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전 부자 집들에서는 쌀독보다도 더 귀하게 관리하는 작은 도자기 단지를 따로 두고 그 속에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이 도자기 풍수의 핵심은 바로 이 조합입니다. 1,000원 한 장은 재물의 씨앗. 1,000원은 작은 돈에서 큰 돈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50원 동전 20개는 쌍천. 50원 곱하기 20개는 1,000원. 즉 1,000원 한 장과 합하면 딱 2,000원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2,000원을 쌍천이라고 부르며 작은 돈이 2배로 불어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함께 도자기에 넣으면 1,000원의 기운이 1에서 2로 확장됩니다. 풍수적으로는 재물 기운이 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겁니다. 도자기에 넣는 순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풍수는 순서가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첫째, 1,000원 지폐는 접지 말고 그대로 넣습니다. 구겨짐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둘째, 50원 동전 20개는 한꺼번에 넣기보다 가볍게 2번에 나눠서 툭, 툭 윗면에 떨어뜨리듯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번 나눠 넣는 행동 자체가 1에서 2로 기운이 확장되는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자기 뚜껑을 부드럽게 탁 하고 닫으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 집안의 재물 기운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즉, 재물의 통로가 완전히 자기 집에 귀속되는 의식이에요. 도자기를 어디에 둘까요? 도자기의 기운은 안정된 공간에 있을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곳, 자주 열고 닫는 서랍,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은 적합하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 3곳. 안방 붙박이장 안쪽 깊은 칸이 최우선. 장롱 상단 또는 하단 깊숙한 칸. 집의 동쪽 벽면 서랍 속. 안방은 집주인의 기운을 담고 있고 도자기는 재물의 기운을 담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순간 가장 큰 재물운 상승 효과가 생겨요. 도자기를 놓을 때는 그 아래에 흰 종이나 한지를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을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돈의 기운이 더 고요하고 안정되게 머물 수 있어요. 어느 50대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 사업이 몇 년째 부진했고 대출, 이자 때문에 매달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추석 전 한국은행에서 1,000원 신권을 교환하고 작은 청자 항아리를 구입해 도자기 풍수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1,000원 2장, 50원 동전 20개, 햅쌀 한 줌, 이 3가지를 도자기 속에 넣고 안방 붙박이장 안쪽 깊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도자기 뚜껑 닫고 나니까 집 공기가 달라졌어요. 집이 조용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3개월. 남편 사업의 큰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예상치 못한 지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자 항아리 속 돈은 10만 원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그 돈을 쓰지 않고 도자기 안에 고이 모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 재물 저수지가 된 것 같아서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1,000원 지폐에 숨겨진 기운, 집안의 황금 자리 세 곳, 그리고 도자기를 활용한 심화 비법까지.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풍수를 해도 이 금기사항을 어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금기 첫째, 보관한 1,000원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씨앗을 뽑아버리면 열매가 안 열린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어기는 실수예요. 1,000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컵라면 샀거나 버스비가 부족해서 잠깐만 쓰고 다시 넣지 뭐 이러면서 꺼내 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보관해둔 1,000원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진짜 영원히 못 써요? 네, 맞습니다. 보관한 1,000원은 쓰는 돈이 아니라 재물운의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를 잘라내면 나무가 죽듯이 1,000원을 써버리면 재물 기운이 끊깁니다. 60대 한 분이 왜 써보니 바로 운이 줄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보관한 1,000원을 며느님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줬다가 그 주에 큰 병원비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1,000원을 모시고 나서 지출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절대 보관한 1,000원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금기 둘째, 화장실, 쓰레기통, 현관 정면에 두지 말 것.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않는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풍수에서 새 장소는 기운이 없어지는 자리로 분류됩니다. 화장실은 수기가 과하고 오염된 곳, 쓰레기통 근처는 잡기가 강한 곳, 현관 정면은 들어온 운이 바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곳에 1,000원을 두면 좋은 기운이 생겨도 그게 자리를 못 잡고 흘러나가기만 합니다. 특히 현관 정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쁘니까 현관 정면 테이블에 1,000원 봉투를 올려놓는데 이건 재물운을 집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이에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도 이 세 장소는 절대 피하세요. 취준생이던 20대 여성분이 1,000원 봉투를 현관 정면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는데 면접 기회는 자꾸 오는데 매번 마지막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리만 왼쪽 신발장으로 옮겼을 뿐인데 다음 달에만 면접 합격이 2번이나 났습니다. 기운은 정말 자리 하나 차이로 달라집니다. 금기 셋째, 남에게 자랑하거나 자주 옮기지 말 것.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있어야 기운이 자란다. 세 번째 금기는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하나, SNS나 남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둘, 보관 위치를 자주 옮기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불안정입니다. 풍수의 세계에서 비밀 유지는 정말 강력한 규칙입니다. 기운이란 건 조용하고 정적인 환경에서 깊어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걸 친구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SNS에 사진까지 올리면 그 순간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선생님, 좋은 거니까 공유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풍수는 공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본인만의 비밀, 본인만의 기운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자리는 최소 석 달,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유지하세요. 아무리 좋은 명당도 자리를 자주 옮기면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게 더 명당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옮기니까 기운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40대 여성분은 도자기 풍수를 너무 신기하게 느껴 친구에게 보여주고 설명까지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들어오던 부수입이 갑자기 끊겼어요. 나중에 다시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니 흐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풍수는 조용할수록 강해집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왜 저는 풍수를 하면 항상 효과가 늦게 나죠? 라고 물어서 집을 진단해 보니 1,000원 보관 자리가 한 달에 2~3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위치를 고정한 뒤 2달 만에 계약 하나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금기 3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 보관한 1,000원은 절대 쓰지 말 것. 씨앗을 뽑으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둘, 화장실, 쓰레기통, 현관 정면에 두지 말 것.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셋, 남에게 자랑하거나 자주 옮기지 말 것.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있어야 기운이 자랍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1,000원 풍수의 90%는 성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건 꼭 지켜야겠다 하고 마음에 들어온 금기 하나쯤 있으시죠? 이런 순간이 여러분 재물운이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원리는 이론이나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삶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해지고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상담하면서 봤던 수많은 사례 중 특히 오늘 영상과 가장 맞닿아 있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사례 하나,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 카드빚 500만 원, 한 장도 안 남던 통장, 1,000원 한 장이 시작이었다. 김민수 씨는 잘 벌고 잘 쓰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남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월급날은 잠깐 반짝이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통장은 0원. 특히 충동구매가 심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 들르면 꼭 뭐라도 사고 인터넷 쇼핑 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고 친구들 만나면 계산은 항상 자기가 하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카드 빚은 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동쪽 책장 서랍에 깨끗한 1,000원 한 장만 넣어보세요. 지갑에도 가장 깨끗한 1,000원 한 장 꼭 넣고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행 가서 깨끗한 1,000원 2장을 받아 하나는 동쪽 책장 깊숙이, 하나는 지갑 안쪽에 모셨죠.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충동 구매를 하려다가도 지갑 속 1,000원이 눈에 들어오면 이건 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랍니다. 한 달 뒤, 그가 깜짝 놀라서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카드값이 평소 80만 원인데 이번엔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뭘 덜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급 1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카드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석 달째 친구가 작은 부업 기회를 소개해 줬어요. 주말에 몇 시간만 일하면 월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었죠. 그전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김민수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카드비 500만 원 다 갚았어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되는군요. 시작은 1,000원 한 장이었는데 진짜 믿기지 않아요. 지금 김민수 씨는 적금이 300만 원 넘게 모였고 충동구매 습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1,000원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돈의 씨앗이었어요. 그 작은 씨앗이 제 돈 쓰는 습관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례 둘, 40대 주부 박은영 씨. 남편 사업 부진, 대출이자, 교육비 압박, 가정이 무너질 뻔했는데 박은영 씨는 전형적인 가계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은 몇 년째 침체. 아이 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매달 찾아오는 대출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박은영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저는 파트타임 일하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 집에 돈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안방 붙박이장 안쪽 깊은 곳에 깨끗한 1,000원 2장을 모셔보세요. 그녀는 제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추석 전에 한국은행 가서 신권 1,000원 2장을 받아 흰 봉투에 정성껏 넣고 붉은 스티커에 가정 재물운이라고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리고 안방 붙박이장 제일 안쪽에 조용히 모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봉투 하나 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집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값 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달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며느리 고생한다고 애들 학원비 보태라고.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신 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석 달째 가장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사업의 큰 거래처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남편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대출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예상치 못한 지원금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박은영 씨네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고, 아이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안방 붙박이장 안에 그 1,000원 봉투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그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10만 원 정도 더 모았는데, 이게 우리 집 재물 저수지가 된 것 같아서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사례셋, 20대 취준생 이지연 씨. 면접마다 떨어졌던 제가 1,000원 한 장으로 3군데 연속 합격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입니다. 이력서 넣어도 연락이 없고, 면접을 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살던 원룸도 눌리고 눌리는 기운이 가득했어요. 대학 졸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혼자 남아서 우울하고,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제 영상을 우연히 보고 댓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1,000원으로만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연 씨, 1,000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이에요. 그녀는 부모님께 깨끗한 1,000원 3장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빨간 복주머니에 넣어서 원룸 현관문 왼쪽 신발장 안 깊숙이 넣었고, 또 하나는 지갑 안에 모셨고, 마지막 하나는 이력서 파일 사이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마다 지갑 속 1,000원을 손으로 살며시 쥐고 심호흡을 했대요.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처음 2주일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에 갑자기 면접 연락이 3군데에서 왔습니다. 그 전까지 3달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달아 온 거예요. 첫 번째 면접, 대기업 계열사. 긴장했지만 지갑 속 1,000원을 생각하니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면접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고,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면접, 중견기업. 이미 한 군데 합격해서 마음이 편했는지 더 자연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합격. 세 번째 면접, 그녀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외국계 기업. 제발 이 회사만큼은. 간절히 바랐고 결과는 최종 합격. 딱 2달 만에 3군데 연속 합격.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원했던 외국계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저 3군데 연속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예요. 지금도 지갑 속에 그 1,000원 지폐 그대로 모시고 다녀요. 평생 행운의 부적처럼요. 지금 이지연 씨는 입사 6개월 차가 됐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현관 왼쪽에 모셔뒀던 1,000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여러분, 이 3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믿고
움직이고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1,000원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돈의 물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생기셨나요? 그 불씨가 꺼지기 전에 행동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1,000원 지폐는 그냥 1,000원이 아니다. 1,000원의 푸른색은 재물의 흐름을 만들고, 퇴계 이황은 지혜로운 재물 판단을 상징하고, 뒷면 개상정거도는 명당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0원 한 장에 완벽히 담겨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명당 자리에 1,000원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되고 쌓인다. 안방 동쪽, 현관 왼쪽, 이 3자리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 정한 자리는 최소 3달 이상 유지하세요. 셋째, 금기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관한 1,000원은 절대 쓰지 말 것. 화장실, 쓰레기통, 현관 정면에 두지 말 것. 남에게 자랑하거나 자주 옮기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1,000원 풍수의 90%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명당집의 비밀입니다. 비용 1,000원 한 장이면 됩니다.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흰 봉투 하나, 깨끗한 1,000원 한 장, 붉은 스티커 하나. 이것만 있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막혔던 재물운을 열고 나갔던 돈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새로운 수입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깨끗한 1,000원 한 장 받아오세요. 오늘 당장 집안 동쪽이나 안방에 조용한 자리 하나 정하세요. 오늘 당장 봉투에 1,000원을 넣고 재물운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조용히 모시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오늘 제 말들 중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 속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단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르는 그 클릭이 그저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정체에서 흐름으로, 흐름에서 확장으로, 확장에서 축적으로, 이 4단계로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운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1,000원 지폐 한 장으로 시작된 변화,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끊이지 않고 복이 가득 차오르고 행운이 쉬지 않고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000원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감사합니다.